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과 토요일 날에 한 달에 2번씩 특수 경매와 공매를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매가 도깨비 방망이인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권리 분석도 정확하게 해야지 되고 뒤 마무리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하다 보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좀 질러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가다 있는데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낙찰을 못 받으면은 내일 더 좋은 물건이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버스를 놓치면 내일은 리무진이 온다는 마음으로 절대로 지르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경매로 나오는 물건 중에서 나쁜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쁘게 만드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은 낙찰을 받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야지 되는데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다? 잘못 받아서 나쁜 물건이 된 것이지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나쁜 물건은 없어요. 왜? 나쁜 계속 가격이 어떻게 한다? 떨어지는 거니까. 경매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뭐야? 경매의 꽃이에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제가 추천 물건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은 가끔가다 저한테 오셔서 아까 추천해 주신 물건을 제가 잘 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얼마를 써야 되죠? 하고 물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아직 입찰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가격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내가 이걸 어느 정도쯤에 들어가야지 수익이 생기겠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가격을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겁니다. 경매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다고요? 내가 가격을 두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2 506628 강화군 양서면의 임야입니다. 제가 강화도도 현장 답사를 많이 가고 강화도 물건을 상당히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수강생이 제가 추천해준 강화도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어떤다? 높았다는 뜻입니다. 강화도를 보게끔 되면은 농지나 임야가 있죠. 그냥 일반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는 땅은 보통 보면 도로에 붙어 있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쯤 가고 대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택지 개발이 돼 있다 그러면은 100여만 원 정도쯤 가는 것이 일반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나 뭐 바닷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정도 가격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목을 보면 여기 뭐 용도를 대지라고 나와 있죠. 근데 대지가 아니고 뭐로 나와 있어요? 보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가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필지인데 요거는 도로는 지분으로 나와 있고 지분에 있는 이 도로는 지역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이라는 얘기는 도로를 사용하게끔 한다는 얘기다 보니까 그 우리로서는 그 도로를 사용하자는 얘기지 나 혼자 갖고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것이 지역권이 설정돼 있어도 우리가 낙찰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한번 보시겠는데, 지금 보면 8,700만 원에서 지금 6,100만 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191평이죠. 그럼 도로를 빼놓고 여기가 보면 몇 평이죠? 도로를 빼놓고 166평. 166평이죠. 그러니까 도로는 빼놓고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것이 166평인데 얼마라고 그랬죠? 6천정 평당 얼마 꼴입니까? 40만 5만 원 꼴 되나요? 50만 원 꼴, 45만 원에서 50만 원 꼴 되겠죠, 지금. 감정가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7만 원. 얼마? 37만 원. 37만 원? 아니, 이게 떨어진 걸로 보면 37만 원이죠. 근데 감정가로 보면은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를 본 게 아닙니까, 보면. 자, 그런데 용도 지역이 지금 무슨 지역이에요? 생산관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라면은 이 감정가가 이보다는 조금 더 높았겠죠. 생산관리 지역이니까 감정가가 좀 낮게 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면,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전원주택지가 있죠. 근데 전원주택지 옆에 나와 있는 임야가 경매로 나온 거고, 전원주택지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 지분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원주택지에 쓴 도로를 쓰는 것은 지장이 없고, 전원주택지 밖에 있는 임야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자, 요 땅이 경매로 나온 땅인데, 여기 보면 축대가 이렇게 쌓여져 있죠. 그러니까 축대가 쌓여서 여기를, 지목은 임야지만은 토목공사를 맞춰놓은 대지화된 땅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다 집을 짓는다 그러면 지목은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지전용 부담금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지전용 부담금 낸다 그러면 평당 약 10,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쯤 될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요 위에는 전원주택지죠. 전원주택지 끝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원주택지 밖에 있지만은 내용은 전원주택지하고 같고 전원주택지처럼 토목공사 끝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는 일반적인 감정 가격의 40만 원, 50만 원 가격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택지 개발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부담은 내가 집을 짓는다면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되고 산지 조형 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부담금은 있습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감정 가격이 생산관리 지역이죠.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라 하면은 현재 가격보다 감정 가격이 좀 높았겠죠.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의 차이가 뭐죠?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빌딩을 짓는다든지 다세대를 짓는다고 할 때는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지역으로 봤을 때 내 용적률을 다 찾아 먹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여기다가 전원주택을 짓는데 생산관리 지역에 짓거나 계획관리 지역에 짓거나 집을 짓는 건 똑같죠. 근데 생산관리 지역으로 한정이 낮게 됐죠. 그러는 것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유리한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한 번밖에 떨어지는 70%까지 떨어졌어도 감정 자체가 좀 낮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70%에서 사도 돈이 될 것이다 하고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땅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게 옛날을 치자면 문화재 보호지역입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호지역에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날는지 안 나는지 모르고 그거는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제가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로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를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문화재 보존 정보 해갖고 여기
벽할이 746-12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지금 문화재 정보센터에서 이런 번지수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엔 번지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번지수를 찍으면 그 지도에 그 번지수로 화살표가 생기고 내가 그걸로 화살표를 늘려서 원형으로 그리게끔 되면은 원형으로 한 4, 50m 안에를 번지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그러니까 번지수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문화재에서 얼마까지 떨어지죠? 500m까지 떨어지면 다 정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지수로 하지 않고 그 근처를 집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문화재로서 규제받는 것은 없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그 토지 개발 완 강의에서 이런 거 찾아 들어가는 거를 강의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 아니 뭐 안 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언제라도 우리가 이렇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거나 현상병이 허가 보호구역으로 돼 있을 때 우리 그쪽에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을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70%까지 떨어졌지만은 감정 자체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입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2021 타경 55953 해갖고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기아자동차로에 물건이 3개가 나왔었는데 한 개는 낙찰이 됐고 지금 2개는 아직 낙찰이 안 돼서 그 2개 중에서 한 개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 물건 번호 2번이 있고 1번이 있는데 1번과 2번에 대해서 제가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번이 더 좋을 수도 있고 1번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이 판단하게 달렸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전입사에 대항력이 있는 전입사가 없죠. 없으니까 그것도 이거는 그러니까 특수 경매가 아니고 일반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물건 번호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인데 1번은 70%까지 떨어졌을 때에 91%의 낙찰을 받았죠. 그래서 뭐야? 3억 5,900에 지금 낙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2번하고 1번하고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땅이 보면 152평이죠. 여긴 193평이죠. 여기는 44평이고 41평이죠. 그 건물은 큰 차이가 없는데 뭐가 차이가 있죠? 152평이고 193평이면 약 41평 정도가 크죠. 그러니까 물건번호 2번하고 1번하고는 땅이 40평 정도가 큰데 여기는 3억 5,900이고 우리는 1억 7,500이다 보면 큰 우리가 이하고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높게 쓴다고 하더라도 근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몇 평에? 땅 몇 평에? 40평에. 자, 보면은 변경됐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 특수 물건이 아닙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매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물건 번호 아까 1번으로 해서 낙찰 받은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게 지금 제가 이게 물건 번호 2번이고 요거는 뭐예요? 물건 번호 1번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은 땅만 40평 차이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지금 고른 겁니다. 여기서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물건 번호 이게 뭐 보면 1번이죠. 이게 3번인가? 3번인데 이 3번은 자동차를 세우려면은 여기다 어떤데 이렇게 걸쳐야지 되겠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땅이 더 좋은 겁니다. 아까보다. 더 좋은 게 그 1번, 이 3번의 물건이 약점인데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여기가 막다른 골목길이죠. 그러면 이 도로는 이 사람 말고는 안 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대문을 달아버린다 그러면은 여기 이 도로도 이 집에서 혼자 쓰는 도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땅이 좁은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은 이 땅이 넓은 거를 차지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보면 이건 이거대로 좋고 이건 이거대로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보면 자동차가 이리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 여기가 기아자동차 여기 있는 곳이고 여기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경매로 나온 땅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나 하면 약 3.4km. 여기는 제가 봤더니 이 평택항이 있고 당진항이 있죠. 평택하고 당진항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평택항은 평택에 들어오는 미국 물자나 이런 것이 다 들어오고 기아 자동차 만드는 것이 여기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평택항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당진항이 있고 그러니까 이 평택 있는 이쪽에 기아 자동차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아 자동차의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대부분 있고, 아까 그 땅도 기아 자동차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 그 뭐 기아 자동차 사원 아파트도 있고, 근데 이런 전원주택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49%까지 떨어졌죠. 지금의 부동산이 한학기라고 생각하죠. 그 때문에 지금은 49%로 떨어졌어도 올려 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들어가서 단독공찰로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낙찰을 받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최저가로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쓰면 어떡하나. 더 쓰면 낙찰 못 받죠. 입찰에 들어갔다가 낙찰 못 받는 거를 나빠하지 마세요. 뭐가 나쁜 거냐면 낙찰 받아갖고 처리를 못하는 게 나쁜 것이, 낙찰 못 받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낙찰을 못 받는 거는 그날 일당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낙찰을 받아갖고 뒷마무리를 못하면 일당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본인이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기르지 말고, 오늘 못 받으면 언제 받는다? 내일 받는다. 오늘 못 받아, 오늘 버스를 놓쳤더니 내일은 뭐 가더라? 리무진을 돼. 이런 마음으로 항상 임해야지 돈이 생기는 거지. 낙찰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시면 돼요. 경매장에 10번을 가서 한 번이라도 낙찰 받아서 돈을 정확한 걸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 9번 왔다 10번째 또 그냥 가는 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이거를.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입자가 있긴 있어도 그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요 자동차 요쪽에 있는 겁니다. 보면 요쪽 집이고, 여기에 있는 요 끝에가 있는데, 요 앞에 있는 땅도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범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못 쓰고 도로까지는 쓸 수가 있어. 여기 땅에는 범면이다 보니까 내가 꽃을 잡으면 요 앞에다 꽃을 심어놓으면 내 앞에 마당에 앞쪽으로 꽃이 보이고 도로 포장된 데는 내가 주차장을 쓰고, 그럴 정도로 쓰면 이것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 이거를 낙찰받는다 그러면 그 앞에 어떻게 한다? 도로 말고 그 앞에 마당까지 다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팔게끔 되면 잘 팔 거라고 봅니다.